예, 굵직한 이벤트 하나가 지나갔으니까 이것이 또 시장에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가져다 줄지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과 함께 이 부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중간선거 결과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는지 비도 네. 궁금하고 혹시 뭐 자료 찾으시다가 예. 눈에 띄었던 외신 기사나 뭐 트위터 뭐 당연히 이건 트럼프 얘기하는 거겠습니다만 뭐 네. 있었습니까? 예, 우선 뭐 생각할 수 있는 거는 2016년에 그 두 번의 쇼크, 브렉시트하고 그리고 11월에 있었던 미국 대선, 그때는 여론조사나 언론에 보도되었던 그 전망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었죠. 그랬죠. 그래서 이번에도 굉장히 이제 조심스러웠습니다만 이번만큼은 이제 no surprise였죠. 어느 정도 예상되었던 그래서 결국 하원은 민주당, 상원은 공화당이 오히려 더 강화된. 근데 이제 분위기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게 어제 CNN인데요. 이것만큼은 트럼프 대통령도 뭐 페이크 뉴스라고 말하기 어렵죠. 제목이 헤드라인이 정확합니다. Divided Congress, 의회가 나눠졌고요. 그리고 즉 아래쪽 그림 보시다시피 왼쪽이 하원입니다. 오른쪽은 상원이고요. 예. 결국 또 그렇게 해서 Divided America, 또 나뉘어진 분열로 치닫는 미국. 한 절반 정도의 미국 국민들이 지금 이제 뭔가 스트레스가 있는 거죠. 트럼프.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균형과 견제인데 균형과 견제. 나쁘게 말하면 분열이고 좀 이렇게 미국 내에서도 좀 극단으로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아까 이제 그 하원 쪽 분포를 보면은 보시다시피 왼쪽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태평양 연안, 저쪽 대서양 연안, 예. 결국 좀 잘 사는 지역이죠. 그쪽이 그런 차라리 미국 갔다가 아예 저렇게 바깥쪽 미국, 안쪽 미국 뭐 저렇게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워싱턴 포스트는 종이 신문이나 뭐 저기 웹사이트나 할 것 없이 바로 저렇게 썼습니다. 헤드라인을 민주당이 하원을 갖다가 잡았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막 나옵니다. 왼쪽에 보면은 지금 낸시 펠로시 하원 원내대표죠. 이제 결국 그 말은 이제 하원 의장이 될 거라고 봐야 되겠죠. 트럼프 대통령 그렇게 뉴 데이, 새로운 날이 뭐 이렇게 제목을 달았고요. 예. 이거는 뭐 워싱턴 포스트에 있는 사진은 아닙니다만 제가 구글에서 찾은 제프 베조스의 저 이미지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를 자기 사비로 인수한 사람 아닙니까? 오른쪽은 아마존 주가 어제 날아가는 그 모습입니다. 한 새벽 한 1시쯤. 저거보다 더 종가는 더 올라갔겠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당장 오늘 지금 블룸버그 대문 뉴스가 뭐냐면 세션스 법무장관 보고 예. 물러나라 했다. 네. 이런 상황인데 앞으로 미국의 정치 관련한 기사 훨씬 더 우리가 시장에서 살펴야 되겠고 이제 저 얘기는 뭐냐 하면은 어지간한이 아니고 모든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이제 민주당 의원들로 잡힙니다. 재밌었던 거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가 미국 드라마나 영화에서 자주 보잖아요. 뭔가 문제가 있다, 뭔가 좀 구린 구석이 있다 싶으면 청문회라는 걸 하잖아요. 예. 그거 한 번 없이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는 굉장한 그게 있겠다 하는 얘기죠. 트럼프 대통령이 자화자찬 재밌습니다. Tremendous success tonight. 오늘 밤 굉장한 성공을 거두었고 Thank you to all. 글쎄요, 딱 한 문장인데 이게 이제 선거 이후의 첫 반응이었습니다. 네. 뭐 tremendous, phenomenal, 어마어마한, 엄청난 이런 형용사를 갖다가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에 자주 보는데 제가 받은 느낌은 조금 불편한 것 같아요. 그냥 트럼프가. 제 느낌입니다. 예. 제 느낌이고 그다음 위에 이 두 개는 뭐냐? 이 벤 스테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 뭐 캐피탈리스트 코드를 해가지고 자본주의 코드 이런 책도 썼는 사람이고 밑에 보니까 이런 책도 썼네요. Yes, you can time the market. 당신 시장 딱 맞출 수 있어. 이 예. 얘기인데요. 저 아래쪽 책 보니까 이 양반 약장사네요. 누가 도대체 시장을 제대로 그 정확한 타이밍을 맞출 수 있다고 저렇게 장담하냐 말이죠. 거의 사기꾼이라 봐야 되는데 이 두 개가 결국 뭐냐 하면은 지난 105년 동안에 현직 대통령이 상원에서 이렇게 이긴 적은 없다. 트럼프 매직 이 소리를 하면서 하는 걸 이렇게 이제 인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언론에서도 이걸 크게 보도했죠. 만약에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이라고 해서 이래저래 행정부를 조사하고 예. 그리고 그렇게 해서 국민 세금 낭비할 경우에는 이제는 상원에서 민주당에 대해서 조사하겠다. 하원은 예산 결의안 그리고 입법권을 갖고 있고 상원 쪽에서는 인사권을 갖고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크게 분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 부분 그래서 오늘 그 세션스를 갖다가 결국 물러나게 하겠다 하는 얘기는 당장 이제 뮬러 특검이 찝찝해진다 하는 얘기죠. 아마 굉장히 시장은 재밌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까요? 지금 이게 새벽 1시에 차트였는데요. 오늘 지금 마감 지수가 2813입니다. S&P 500이. 지금 제가 이렇게 찍어본 이 피보나치에서도 결국 이번 금년 들어서 이 낙폭의 61.8%를 여기까지 왔죠. 여기서 우리가 또 시장의 절묘함을 보는 겁니다. 예. 볼레벨 단숨에 보고 오늘 FMC로 결정 짓겠단 말입니다. 그래서 FMC 결과 따라서 여기서 오늘 종가 이상으로 쭉쭉 뻗어가면은 결국 10월 달에 바닥 봤다라는 선언이 가능하고요. 여기서 또 이렇게 주춤하고 밀린다면은 우리는 또 아직도 진짜 바닥 못 봤나 이 얘기를 갖고 조금은 뭐 몇 줄을 더 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네. 짚어주신 것처럼 중간선거 결과 이후에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청문회나 뭐 검증하겠다고 돈 낭비하는 거 용인하지 않겠다 뭐 벌써부터 반응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 앞에서 브리핑에서 뭐 시간 관계상 이거를 제가 굳이 넣진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뭐 투자 자문이나 투자 은행에서도 앞으로 공화당이나 민주당의 갈등이 심해질 경우에는 시장에 뭐 새로운 불확실성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좀 첨언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뭐 관련해서도 소장님께서 좀 코멘트를 해주셨고요. 그러면 이번 선거 결과 이후에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또 바로 FMC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따라서 그러면 시장의 반응은 좀 어떻게 이어질까요? 이제 뭐 이렇게 보입니다. 이제 지금 미국 금융시장의 변화 가운데 주식시장은 일단 우리가 10월 달 급락을 뒤로 할 수 있는가 이제 그런 차원이라면은 지금 이거 보시면은 미국 국채 수익률 흐름입니다. 블룸버그에서 가져온 차트인데 위에 거는 2년물 국채 수익률이거든요. 지금 올라가고 있죠. 반면에 이제 미국채 10년물 같은 경우는 어제 좀 선거 이후에 좀 밀립니다.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단기는 이제 연준의 통화 정책이 좀 더 예민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 계속 금리는 올라갈 것 같다는 얘기고요. 10년물이 저렇게 밀리는 거는 이코노미스트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채권 시장은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기 상황에 대해서 자신 없어 한다. 네. 그리고 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 없다. 그렇게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수익률은 아마 더 누웠을 겁니다. 더 플래트닝이 된 그런 상황인데 이 얘기는 지금 국채 시장은 미국의 채권 시장은 연준 계속 금리는 기존에 그걸 갈 것이다 하는 얘기고 달러가 재밌네요. 밀려요. 그러게요. 예, 달러가 밀리는데 이 부분도 뭐 일단은 그렇게 보입니다. 사실 그동안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변화가 없었던 거는 뭐냐면은 이 소위 말하는 투기적 포지션이 이 달러 매수 쪽으로 거의 역대급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이제 털려나가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거나 자주 드렸던 말씀이죠. 달러가 약세로 간다. 그것이 이른바 옛날 교과서에서 우리가 들었던 유로달러 시장, 즉 미국이 하는 역외에서 은행들이 대출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달러 유동성이 늘어났던 뭐가 됐건 간에 이거는 달러가 조금 덜 쪼인다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뭐 이머징 증시를 비롯해서 증시가 올라가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뭐 흐름이죠. 예. 그 달러 약세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같은 조건 하에서 이제 다른 이제 상대 통화국들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같은 뭐 신흥국 이머징 통화는 이머징 통화대로 따로 봐야 될 것 같고 위안화는 또 위안화대로 따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을 보면. 그렇습니다. 좀 어떻게 전망하고 현상 분석하십니까? 이 차트 보시면 눈에 확 들어옵니다. 지금 이 위에 거는 인도네시아 루피아예요. 지금 보시면 데일리 차트인데요. 오른쪽이 지금 한 일주일 넘게 급격하게 이렇게 환율이 떨어지죠. 즉 이머징 통화가 강세로 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대부분의 이머징 통화가 다 그래요. 근데 지금 위안화는 지금 조금 다르죠. 이런 정도로 해서 잘 안 밀립니다. 선거 결과 이후에도 그런 상황이라서 아마 지금 시장에서는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뭐 민주당이 하원을 갖다가 장악했다고 하지만 적어도 미중 무역 전쟁에 있어서만큼은 뭐 같은 스탠스일 것이다 예. 하는 그런 식으로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중국 자체적인 어떤 그 펀더멘탈의 문제도 있는 겁니다. 지금 중국 어떻게 하든 뭐 모면해 보려고 지금 그 황제님의 그 체면을 위해서라도 예. 증시 무너져서는 안 되고 네. 별탈 없는 것처럼 하려니까 지금 막 돈 막 많이 풀어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위안화는 지금 6.91대인데 6.92 근처인데 결국 이거 해 넘어가기 전에 이 7위안 이거 뭔가 승부가 날 것 같습니다. 위안화는 위안은 강세로 잘 돌아서지 않네요. 그러게요. 네. 예, 위안 흐름에 대해서도 그래서 저희가 사실 매주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네. 그 흐름들 다음 주에도 또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시켜드리도록 하겠고요. 시간이 한 1분 정도밖에 없을 것 네. 같은데 원화도 뭐 따로 또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제 장 가운데서도 좀 전약 후강 모습이 예. 나타났는데 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어제 결국 우리 주식하고 그게 뭐랄까요? 주가가 이렇게 어제 못 올라가니까 환율이 조금 낙폭을 줄였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오늘 NDF 시세는 한 1116원 근처, 오늘 추가로 어제 23원 정도에서 마쳤습니다만 오늘 더 밀리겠네요. 많이 밀리겠는데 밤사이에 달러 약세를 반영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코스피도 올라갈 것 같아요. 예. 지금 21선 저항인데 지금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 갭은 메웠습니다. 예. 이 갭은 메웠는데 지금 10월 11일 날 발생했던 이 갭을 갖다가 채워야 되는 거죠. S&P 500 미국 증시는 볼 레벨 이미 다 보고 지금 FMC를 맞이하는 반면에 우리는 지금 그 전에 이 갭을 못 채우고 지금 FMC를 봐야 됩니다. 예. 상대적으로 우리 코스피가 좀 눌리는 중이에요. 예. 네. 전혀 다른 얘기긴 하지만 북미 929 회담이 그래서 열렸어야죠. 갭이라도 어떻게 좀 채웠을 텐데. 그러니까요. 이게 연기되니까 약간 좀 더 멀게 느껴지는 위쪽의 갭입니다만 그래도 오늘 장에서는 지금까지 나온 지표들을 봤을 때는 상승 가능성이 더 많아 보이는 건 사실인 것 현재로서는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예, 오늘 증시도 뭐 계속 예의주시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 또 환율 시장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GFN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